오늘 하루 전국 500여 곳에서 낙태 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올바니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민자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불법 이민과 관련해 곧 반응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1분기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학자금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500여 곳에서 낙태 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합류해 법안 반대를 외쳤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시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낙태 찬반 논쟁은 내년 대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 행동 동맹, 시민 자유 연맹 등은 오늘 워싱턴 DC와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엘라바마, 조지아, 미주리주 등지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낙태 금지 반대론자들이 집결해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낙태 권리 행동 동맹은 우리의 낙태 권리는 공격받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으려는 전국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 금지법 반대 단체들은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 금지를 중단하라를 올렸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시아 상원 의원 등 민주당 대선 주자도 시위에 함께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시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엘라바마주에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심장 박동법이 마련되고 미주리주에서 임신 8주 이후 예외 없이 낙태를 금하는 법률 등이 잇따라 입안되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바니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그린라이트 연맹은 오늘 올바니 주청사에서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인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개최된 오늘 집회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 프란시스코 모야 주 하원의원을 포함해 이민자 단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작년 중간선거로 인한 뉴욕주의 정치 구도의 변화, 그린라이트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의 꾸준한 캠페인 덕분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에 근접했으며 이번 집회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막바지 총력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라이트 연맹에서는 금년에 연초부터 계속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쳐서 현재 뉴욕주 상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63석 중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숫자인 32석에 거의 근접한 30표 정도를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맹에서는 올바니에 올라와서 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연맹은 올해 초부터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센트럴 뉴욕 지역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로비 활동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민자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불법 이민과 관련해 내가 곧 반응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가 우리 남부 국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했다며 그건 민주당 때문이고 우리 이민법은 완전히 흠이 있고 무너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멕시코의 태도는 멕시코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갈 권리를 가져야 하고 미국 납세자들이 불법 이민과 관련한 막대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틀렸고 나는 곧 반응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멕시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국가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캐러밴 상당수의 고향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 일원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적의 관광객,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가운데 사고와 자연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공개한 2009년에서 2018년 뉴욕 일원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 관할 5개 주에서 거주 중에 숨진 한국 국적자는 모두 4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 자연사,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은 36건이었으며 살해된 케이스가 11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강도와 절도를 당한 경우도 19건에 달했으며 사기 피해 12건, 폭행과 상해 14건, 행방불명 2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016년에서 2018년 3년 사이에는 살해되거나 자살 또는 자연사 등 사망자는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강도, 절도 2건, 강간추행 1건, 폭행 상해 3건, 행방불명 10건, 사기 1건, 기타 62건 등 모두 80건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을 방문한 한국 국적자들의 범죄 가해 건수는 2010년 89건, 2011년 102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34건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사가 2018년 7월에서 2019년 3월 뉴저지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팰리세이드 파크 등을 비롯한 한인 밀집타운의 음주운전 적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이 기간 2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고 리치필드의 경우 36건으로 64%나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 역시 33건으로 1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지워러는 26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기록돼 무려 136% 증가했고 테너플라이도 18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포틀리는 115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5% 줄어든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일 경우 3개월의 면허 정지와 $250에서 $400의 벌금, 최고 30일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며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일 경우 벌금은 $300에서 $500로 높아지고 면허 정지 기간도 7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의회는 초범이어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 단속의 경우 포틀리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해 이 기간 26,064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12,889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1분기 일자리는 증가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연례 경제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뉴욕시의 실제 도시 총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 일자리는 18,000개 늘어 지난해보다 1.8%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성장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이 6.7%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정보통신 3.14%, 교육과 보건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분야 일자리는 2.6%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실업률 역시 4.2%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들며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상업용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해 8.8%에서 10.2%로 상승했고 맨하탄 평균 렌트 비용은 지난해보다 1달러 16센트 인상된 스퀘어당 73달러 28센트였습니다. 맨하탄 주택 중간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211만여 달러이며 퀸즈는 0.6% 감소한 62만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건수 역시 퀸즈는 12% 감소한 2,907건, 브루클린 8.1% 감소한 2,216건, 맨하탄 2.7% 감소한 2,1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대학 졸업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학자금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크레디블 서베이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 학자금 부채가 1조 5,7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4,810억 달러에서 226%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한 명당 학자금 부채는 평균 33,310달러로 전국에서 총 4,290만 명이 대출을 받았으며 학자금 부채가 10만 달러 이상인 학생은 2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8만 4,300달러이며 법대와 의대 학생은 18만 6,600달러였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규모는 급증했지만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간 약 5,500달러에서 7,500달러에 그치고 있어 학자금 부담은 학생들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가족당 평균 학자금 대출은 지난 1990년 5,400달러였지만 2016년 34,200달러까지 늘어나 학부, 대학원생 부모에게 제공하는 플러스 론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모 340만 명이 플러스 론을 받았으며 전체 부채는 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2018-2019 학년도 4년제 대학 학자금 연간 평균은 공립 2만 6,290달러, 사립 3만 5,830달러로 전 학년도에 비해 각각 2.4%와 3.5% 증가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7,500만 달러를 투입해 주 전역에서 2,183개의 공영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공영 아파트 건설 계획은 뉴욕주 전역 각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가족, 재향군인, 노인 등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는 각각 3천만 달러와 2,4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뉴욕시 지역은 522개, 롱아일랜드 지역에는 175개의 공영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케이시 호걸 뉴욕 부지사는 모든 뉴요커들이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파트에 살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바란다며 이번 투자 지원금은 홈리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억 달러 주택 계획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주택 커뮤니티 재개발국에 2018년 통합 재정 지원 신청을 통해 200억 달러 주택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욕주 전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구조 조정에 이어서 포드사도 올해 8월까지 미국 내와 해외의 사무직 직원 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짐 해켓 포드 최고 경영자는 어제 연 6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무직 직원 10%에 달하는 총 7,000명 인원의 구조조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켓 CEO는 임원급 관리직의 경우 감원폭이 20%에 달할 것이라며 회사 내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용 삭감을 통해 경영 구조를 단편화하겠다고 구조조정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감원 규모는 2,400여 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의 약 34%를 차지하며 나머지 4,600여 명은 해외 조직에서 감원할 방침으로 이번 주에만 미국 내 5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900명이 감원됩니다. CNN은 포드가 지난 분기 북미 지역 매출과 이익이 좋았지만 남미,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손실을 냈다며 수익성 개선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드는 미시간에 본사를 두고 유럽, 중국, 남미 등 해외에서 생산과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놓인 미 자동차 업계는 최근 잇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GM이 지난해 11월 비노조 사무직 직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수법으로 유료 도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번과 133번 등 카운티 내 4개 유료 도로를 관리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코리도 에이전시 TCA는 차량 임시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안 하는 운전자가 매주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TCA 측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기준 1,200만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CA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내년 6월까지 임시번호 미부착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46만 5천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 마켓이 오는 7월부터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홀푸드 측은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의 500곳이 넘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하는 장애인이나 환자에게만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홀푸드 측은 포장재로 인한 낭비 역시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매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이봉투의 크기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타벅스와 디즈니, 맥도날드 등 기업들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선언한 바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서는 홀푸드가 처음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선 의원인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이 치솟는 의료비와 약값 절약을 위해 발제한 서민들의 의료보험 비용 절감을 위한 법안이 하원 투표에서 234대 183으로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 법안이 과반수를 확보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불법 체류 신분을 IC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신고할 경우 B급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 신분의 종업원을 이민 당국에 신고 협박 또는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2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이번 법안을 6월 19일 이전 본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19-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당첨자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 전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서류 반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 건수가 많아 반송 일자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반송 서류를 받거나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TA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정시 운행률이 8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지난해부터 전철 선로원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선로 화재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이 정시 운행률이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 선로내 화재 사건은 2018년 13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영상 1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에 비가 예상되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도 오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